단테 컨트롤러 활용 이제 챕터인데요. 단테 컨트롤러라는 소프트웨어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에러가 생길 수 있는 뭐 그런 네트워크 요소들이나 뭐 칩셋의 어떤 특징들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단테 컨트롤러 소프트웨어는 많은 분들이 이제 열어보시거나 혹은 이미 갖고 있는 단테 장치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쓰시고 그냥 되는 환경에서 쓰셨을 때 이미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단테 컨트롤러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많이 다루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이게 단테 컨트롤러를 실제 장치들하고 연결해서 온라인 상태에서 봐야지만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지 오프라인 상태에서 뭔가 연습해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단테 컨트롤러 이제 유저 매뉴얼에서 캡처한 이미지라서 이렇게 영문으로 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리프레시 기능이라든가 이런 장치 세팅 상태를 저장하고 다시 동일한 어떤 온라인 상태에서 불러들이거나 다른 모드를 또 저장하고 불러들이거나 백업 모드로 저장하고 불러들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테 인터페이스 이걸 누르시면은 네트워크 카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테 컨트롤러를 쓸 네트워크 포트를 어떤 거를 쓸지를 지정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럭, 동기화시키는 어떤 클럭 상태를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여기 클럭 스테이터스 모니터 이걸 누르면 그 창이 열려요. 뭐 채널 그룹 이렇게 누르면 열렸다 닫혔다 하고 장치들의 채널을 볼 수 있는 그룹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버튼이 있고요. 단테 업데이터는 이제 장치들 제조사별로 단테 칩셋을 넣어서 만든 장치들을 지금 단테 업데이터 요거는 단테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동으로 되는데 여기는 아마 단테 디바이스들 펌웨어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창이 아마 뜰 거예요. 이걸 누르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 제조사에서 그 펌웨어를 오디네이트 사이트에 올려놔야지만 거기서 다운받아서 최근 버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경로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같진 않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제조사로 문의를 하라 그래요. 이거 문제가 생겼는데 오디네이터로 물어봐도 그 제조사한테 먼저 문의해 라고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제조사하고 물론 이제 상의를 하다가 펌웨어에 대한 업데이트 이슈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그런 자기들이 제조사들이 최적화한 펌웨어의 문제면은 그 펌웨어에 대한 어떤 새로운 버전을 주고 그거를 업데이트하게끔 주는데 그런 것들을 쓸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도메인 컨피그레이션은 DDM이라고 단테 도메인 매니저 그룹 관리를 하는 소프트웨어를 쓸 때 로그인 할 수 있고 그 그룹을 이제 찾아서 들어가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온라인된 장치의 상태입니다. 지금 세미나 뭐 실습 여기 기자재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쪽에 이런 것들을 지금 연결해 놓은 거고요. 온라인 상태의 장치들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또 이제 이런 메뉴들 중에서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쫙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찍는 방법도 있는데 간단한 단축키로도 할 수 있다. 클릭 버튼하고 마우스 클릭으로 해서 경로 지정을 일괄적으로 1대1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믹서와 이제 단테 버추얼 사운드가 깔려있는 레코딩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컴퓨터를 링크할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로를 해제할 때는 컨트롤 쉬프트 마우스 클릭을 하면 되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서치는 이렇게 디바이스 컨트롤에 마우스 클릭을 하면은 큰일 났다. 잠깐만요. CL4 이렇게 POE 마이크를 먼저 살려야 되겠죠. 단테 소리 잘 들리시죠 지금? 네, 잘 들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지금 다른 문제가 일어난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레코딩 되는 것도 선택하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단테 장치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이렇게 뭐 4채널짜리 인터페이스나 뭐 2채널짜리 판넬, 그다음에 뭐 PC, 레코딩 PC, 그러든가 여기 또 뭐 4채널짜리 DSP, 뭐 POE 앰프 모듈, 그다음에 POE 스피커, 뭐 DSP 이런 것들도 있고요. 지금 잠시만요. 저 뭐 하면서 뭔가를 막 뺀 것 같아요. RPO 실보 그리고 컴피어 60DD 빠져 있고, 이거는 제가 뺀 거구나. 그리고 판넬, 단테, 버추얼 사운드 카드 PC로 들어가야 되고, 그 레코딩 PC는 러퍼. 네. 제가 볼까 이게 원래 여기서 해야 되는 게 아닌데 다른 여기서 제가 보여드린 거를 지금 실제 쓰고 있는 오디오 루팅을 건드려 갖고 혹시 소리가 끊겼나요? 지금 잘 들리시죠? 네. 네, 잘 들려요. 예, 예. 그렇게 이제 컨트롤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예. 그리고 이제 단테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하드웨어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타납니다. 뭐 디바이스의 정보들, 기본적으로 버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클럭 상태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상태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테 컨트롤러 보면은 여기 라우팅 메뉴가 있고 디바이스 인포, 이름하고 뭐 제조사들이 이제 찍어낸 이름, 그다음에 각각의 하드웨어 내부의 이제 그 운용 소프트웨어의 버전, 중요한 이제 단테 펌웨어, 단테 모듈의 칩셋에 들어있는 버전들을 볼 수 있고 다 4점대 이상이고요. IP 어드레스 보실 수 있고 클럭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네. 클럭 보면 이것도 두 개가 있어요. V1, V2. 또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리더가 됐고 어떤 게 팔로워가 되는지. 예전에는 마스터, 슬레이브였죠? 네. 그리고 싱크들이 잘 맞춰져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알람 창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이벤트들이 아까 세팅하고 이러면서 뭐 일어났던 어떤 그런 이벤트들이 있고요. 현재는 뭐 이상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또 모니터링 하실 때는 이제 클리어 시켜놓고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트워크 상태들, 레이턴시가 좀 있어요. 그죠? 여기 이렇게 주황색이 떴죠? 여기 이제 아마 PC 쪽에서 단테 버추얼 사운드 카드가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 제 PC거든요. DSP로 이제 제가 오디오를 이제 주고 있는데 아마 소프트웨어 버전의 이제 단테 버추얼 사운드 카드다 보니까 이런 하드웨어 칩셋 대비 이제 이런 컴퓨터 통신 포트의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 배정을 하기 때문에 좀 지연 시간이 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클리어 해주면은 이제 사라지죠. 이렇게. 네. 지금 다시 지연 시간이 이렇게 나오고요. 가끔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보기 크죠?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이제 버추얼 사운드 카드는 가격이 싸고 좀 편리한 이점이 있지만 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고요. 장치 이름을 바꿀 수 있고 이런 비트 레이트나 이제 샘플 레이트를 바꿀 수 있고 이제 또 네트워크 포트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송수지 상태들을 또 라우팅 메뉴에서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아까 보셨던 그런 레이턴시 상태들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심지어는 클럭 상태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어요. 현재 동기화 클럭 상태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게 블록 스테이터스 모니터 이게 아마 뜬 것 같은데 블록 모니터 여기 떴죠? 이 스토리를 가서 보시면 지금 리더가 DSP예요. 8채널짜리 DSP 8채널짜리 DSP 여기 있죠? 네. 클리어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동기화 신호를 클럭을 계속 이제 발생시키고 맞춰주고 있어요. 장치들 간에. 네, 이상이 없다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장치들의 동작 상태들을 라우팅도 할 수 있지만 모니터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또 알람 기능들이 있어요. 라우팅이 잘 됐냐, 뭐 이렇게 장치들이 붙었던 게 사라졌다, 뭐 이런 게 알람이 있거나 주의가 뜰 때도 있고, 아예 오디오가 경로 지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어떤 이유가 표시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빨간색 등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장치들에서 오디오를 주고받고 하는 창을 보시면은 이게 유니캐스트냐, 멀티캐스트냐 이게 이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오디오 스피커 쪽, 리시버 쪽에서 보시면 실제로 뭐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내가 들을 수 있지만 들을 수 없는 위치에서 그 장치나 그 채널이 오디오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가, 혹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높은 신호들이 들어와서 막 디지털 클리핑이 생기고 있지 않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IP 쪽 채널을 보시면 우리 단테 장치들은 이제 보통 자동 IP로 놓고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수동으로도 맞출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169-254 뒤에 두 자리 숫자가 이렇게 막 다이내믹하게 변하죠. 이게 이제 자동 IP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 장치 내에서 장치들 간에 서로 IP들을 충돌하지 않게끔 찍어내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런 이제 IP 타임 같은 레이어 L3 라우터 스위치업을 썼을 때 이 안에도 DHCP 기능이 있어요. 이게 활성화되면 거기서 지정한 IP 어드레스로 마구잡이로 이 장치들을 변형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어떤 장치들은 169-254고 어떤 장치는 막 19168로 막 뒤죽박죽 돼서 막 빨간불이 뜨고 이제 막 여기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미 단테 장치 내에서 DHCP 기능으로 자동 IP 주를 쓰고 있다면 그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DHCP 기능이 있는 장치가 동작을 하게 되면 얘네들과 통신하는 장치가 아니라 자기가 막 찍어내기 때문에 장치들의 IP들을 다 변경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수동 IP로 쓸 경우에 나머지 다른 여타 장치들이 DHCP로 IP 타임에서 IP가 자동으로 생성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단테 장치들이 자동으로 될 때에는 반드시 특히 이런 무선 AP로 쓰는 공유기에 있는 DHCP 기능을 꺼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동 IP를 네트워크 탭, 장치 탭에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냥 누르면은 이렇게처럼 이제 디폴트는 자동 IP고 수동으로 가려면은 눌러서 이렇게 다 이제 IP 어드레스나 최소한 서브넷 마스크까지는 이제 기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 이렇게 지금 뭐 169-254 뭐 뒤에 거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뭐 169 보통 19168, 뭐 0.1, 0.2 이런 식으로 난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그렇게 쓰셔도 돼요. 이제 클래스 A라 그러고요. 클래스 C 191, 168, 뭐 0.1 이 뒤에 것만 변형시키면은 클래스 C가 되고요. 서브넷이 그때는 255.0 되죠. 네. 이거를 만약에 수동으로 내가 169-254로 넣을 수도 있어요. 뭐 전혀 다른 또 체계로 내가 바꿀 수도 있어요. 허용된 숫자 내에서는 바꿀 수가 있어요. 대신 그때는 서브넷을 장치들이 더 많아지죠. 여기는 256개인데 256 하니까는 더 많아지겠죠. 이제 뭐 A 클래스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제 뭐 300개 이상 된다. 그러면 이제 B 클래스를 쓰셔야 되겠죠. 단테 컨트롤러 요약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실시간으로 온라인된 장치간 오디오 경로 추적 및 장치 설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저장을 해도 그 장치 뭐 이걸 로딩할 수도 없고
그거를 이제 뭐 다른 오프라인 상태에서 뭔가 작업을 하거나 장치 세팅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뭐 클럭 동기화나 지원 시간, 뭐 패킷으로 클럭 상태 품질들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있어요. 뭐 이런 기능들을 또 잘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실제 이제 저희가 트레이닝이나 실제 환경에서도 이런 기능들을 써서 문제점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원인들을. 그다음에 자동 IP 설정 시에는 반드시 무선 IP 쓸 때 DHCP 기능을 이제 enable 상태로 두면 안 되고 disable, 비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DDM인데요. 이건 단테 도메인 매니저. 이런 것들은 이제 유료 소프트웨어이긴 하지만 장치들이 이제 좀 많고 그룹을 나눠야 될 때 써야 돼요. 아까 제가 그렇게 보여드렸지만 뭐 이렇게 다 열어놓고 쓰고, 심지어는 이거 장치 이런 그룹들이 10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스크롤 하러 다니다가 아까처럼 막 잘못 눌러서 문제가 되고, 또 뭐 내가 또 쓰니까 뭐 로딩하면 되지 않는데 또 뭐 관리자들이 여러 명 있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이제 다른 기능들도 있지만 몇 가지 이제 주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테 시스템들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어떤 한 공간에서도 유형별로 이제 그룹별로 이제 방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장치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한 공간이지만 뭐 이렇게 밖에서 실제로 라이브 중계하는 게 있고, 녹화하는 쪽에 장치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실제 이제 뭐 그 공연장 내에서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강의실 내에서 쓸 수 있어요. 한 건물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이제 파일들을 볼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형의 파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이미지 파일, 뭐 문서 파일, 그다음에 뭐 음악 파일들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진 폴더, 뭐 음악 폴더, 문서 폴더 만들어서 관리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네. 편리하죠? 원하는 파일만 내가 꺼서 보고 다시 꺼내서 보고 다시 집어넣고. 단테 장치들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오디토리움 강의실도 있고, 뭐 이렇게 송출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회의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다 그러면 단테 컨트롤에서 이것들을 나눠서 내가 원하는 폴더만 열어서 보고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용도의 시스템들이 네트워킹으로 설계가 됐을 때 하나의 단테 컨트롤에서 다 보게지게 하는 것보다는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시스템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네트워킹으로, 단테 네트워킹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페이징 뭐나 혹은 이제 뭐 SR 쪽, 그다음에 비상방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렌탈 시스템들, 뭐 이렇게 이동용 시스템들, 회의실 시스템들, 뭐 그룹이 많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유형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아까 단테 컨트롤러 제가 열어드렸잖아요. 누구라도 지금 옆에서 노트북을 갖고 와서 단테 컨트롤 소프트웨어를 깔고 여기다 접속해서 잘 쓰고 있는데 호기심으로 눌러볼 수도 있고요. 리셋 해야지 다 빼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사고라는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불필요한 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냐? 이제 아이디와 이제 패스워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룹을 만들 수 있고 권한을 줄 수가 있는데,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 단테가 IP로 서로 통신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동일한 IP 대역에서 이제 IP 주소가 지정이 돼야 되고, 하지만 이렇게 라우터를 써서 그룹을 나눌 경우가 있어요. 불가피하게 그룹이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IP 체계가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원래는 이런 네트워크는 이제 그 단테 장치들이 서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통신할 수 없기 때문에 IP 계열이 다르죠. 19168, 2점대고요, 3점대예요. 서로 통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아까도 단테는 L3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IP를 갖고 있어도 이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단테 도메인 매니저가 이네이블 돼서 그쪽 그 DDM 소프트웨어가 그룹 관리를 하게 되면은
서로 다른 IP 그룹까지도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죠. 실제 이제 이런 기능들 때문에 적용되는 사례고요.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의 이제 그런 이제 문화시설들, 관리시설들하고 전시장시설들하고 문화센터 쪽에 방들이 많고 설치된 장소들이 많잖아요. 이런 장치들을 그룹별로 나눠서 각각의 그룹별로 장치를 등록하고 어떤 그룹에서 장치에 문제점이 일어났을 때 알람이 뜨게 되죠. 그럼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이 빨간색으로 뭐가 뜨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거나 원격으로 접속해서 어떤 장치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혹은 뭐 스위치의 문제인지 어느 정도 불량 요인을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시스템은 이제 그런 좀 더 대규모 네트워크에도 쓸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믹서와 앰프들이요. 단테 기반의 믹서와 앰프들. 이게 거의 100개가 넘는 장치가 30개에 달하는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만약에 단테 컨트롤러를 썼을 때 막 스크롤 하기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장치들을 찾아내야 되고, 막 페이지별로 다 열고 그러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이제 단테 도메인 매니저 DDM을 쓰게 되면은 그룹을 나눌 수가 있고, 허용된 이제 아이디로만 로그인해서 원하는 그룹에 들어가서 요 링크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보안 인증에 대해서도 이제 요청을 하면은 기존에는 단테 장치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테 컨트롤러로 바로 모든 정보를 줬지만 단테 도메인 매니저 서버가 이제 설치가 되고 이 DDM에 의해서 그룹 관리가 되기 시작하면은 뭐 실제로는 이 장치가 꺼져 있어도 오디오로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단지 장치들을 단테 컨트롤할 때만 DDM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 사실상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지 약간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 같은 기능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용자에 대한 어떤 아이디에 대해서 뭐 관리자냐, 최고 관리자냐, 아니면은 오퍼레이터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보기만 해라. 이렇게 해서 등급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창들로 뜨죠. 이렇게 한 방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겼다. 이제 그 그룹에 알람이 뜨고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가 뜹니다. 이렇게 다양한 또 형태의 모니터링 창을 또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고요. 크게 이제 뭐 실버, 골드, 뭐 플래티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룹을 나눌 수 있는 개수와 적용할 수 있는 장치 수령이 있고 세 가지 등급이 있고 최근에 이제 좀 발표된 거는 뭐 20개 쓰다가 뭐 30개인데 그럼 이 골드를 사야 되느냐? 가격 차이가 크거든요. 4배 차이 나요. 5개 때문에 이걸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10개 내지 20개 정도씩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옵션들이 나와서 한편으로 이런 솔루션을 적용하는 그런 사이트에서는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룹 관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룹별 장치의 이상 동작들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그리고 이제 보안 설정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대규모 네트워크, 중규모나 대규모 네트워크로 가면은 상당히 유용한 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뭐 그 SR 쪽 시스템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뜨고요. 이거 서버의 창이에요, 실제로. 근데 사용자들이 이제 쓰는 거는 이제 웹 UI로 해서 그룹으로 나눈 어떤 그런 장치들의 동작 상태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룹으로 나뉜 단테 컨트롤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DDM에 관련된 요약을 이제 해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그룹 관리를 할 수 있고 접근 보안, 실시간 동작 모니터링. 그다음에 다른 IP 그룹 간 라우터를 활용 시 오디오 전송을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보통 5ms가 최대거든요. 레이턴시 그 기준 값을 설정할 때 최대 그 DDM으로 이제 이네이블 된 장치들은 활성화된 장치들은 20에서 40ms.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뭔가 트래픽이 일어나거나 더 먼 그런 스위치 홉이죠. 스위치가 더 다중으로 연결돼서 지연 시간이 더 많이 일어나는 상황들에서는 이런 DDM이 썼을 경우에 대규모 이제 그 네트워크나 중대규모에 쓴 어떤 솔루션이다 보니까 이런 옵션들이 또 더 제공이 됩니다.
이런 단태 장치들이 응용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음원, 뭐 메인 시스템 믹서나 오디오 DSP, 그다음에 POE 단태 POE 스피커들이 이제 적용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랜 케이블과 POE 스위치, 일반 스위치 허브들로 링크가 돼서 이런 케이블링 작업은 최소화되고 랜 케이블 위주로 다 이제 케이블링이 되고요. 어떤 경로를 바꾸고 분기를 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선로를 깔고 뭐 이렇게 구조를 바꾸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심지어는 원격으로 접속해서 현장에 있는 소프트웨어 단태 컨트롤을 통해서 그 장치들을 그쪽에 현장에서 추가된 장치들을 원격에서 기술적으로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실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런 이제 뭐 SR 쪽 시스템에서 쓸 수 있는데 뭐 이건 뭐 야마 이미지가 좀 들어가 있긴 한데 예전에 이제 만들어놨던 자료에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IP 기반의 이제 그런 단태 네트워킹이 됐지만 이게 그냥 뭐 네트워크로 디지털을 전송한다라고 끝나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또 이런 장치들의 어떤 기능을 제어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스위치의 상태를 모니터링 한다든가, 또 그 다음에 오디오 뭐 송수신을 당연히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쪽에 모니터 스피커를 뒀는데 옆에 뭐 무선 마이크를 하나 뒀어요. 아날로그 출력이에요. 그러면 그걸 끌고 오기가, 선을 끌고 오기가 그러면은 이런데 이제 아날로그 입력 단자 있거든요. 이런 XLR 입력에다가 유선 마이크나 무선 마이크를 여기다가 오디오를 놓고 거꾸로 스피커로 쓰면서도 이제 마치 투 채널 입력 패널로 쓸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ULXD 같은 경우 단태로 연결될 경우에 이 그냥 오디오 믹서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플러그인들을 지원해서 ULXD의 송신 동작 상태 창을 이제 믹서에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또 기능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부가적인 기능들이 같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 네트워킹이 돼서 오디오 품질도 좋아지고 기능도 이제 많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화상회의 시스템도 쓸 수 있고요. 구성은 이제 뭐 마이크, DSP, 스피커. 상황에 따라서는 USB로 카메라를 지금처럼 이렇게 집어넣고, 요 DSP에 이제 이런 2.3이나 4.8로 통신 포트를 이용해서 카메라 펜틸트 제어를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뭐 리모컨을 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오디오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카메라 영상 쪽에 제어 기능도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이런 요즘 보면 이게 입체 음향 시스템들 혹은 뭐 음장 가변 시스템, 뭐 이렇게 뭐 이머시브 사운드라는 개념으로 많은 채널의 스피커들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뭐 이런 경우에도 이런 단태 POE 기반의 앰프 모듈이 탑재된 스피커거나 이런 모듈들과 일반 패시브 스피커들을 조합해서 어차피 이 이머시브나 이제 음장 가변에 대한 음원들이 이제 많이 배치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음원들은 사실 고출력으로 만들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많은 음원들이 자연스럽게 반사음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고 효과적인 음장으로 이제 이렇게 분산된 소리를 분산시켜서 재생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거를 고출력으로 쓰는 경우는 이제 또 되게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중저출력 그런 단태 POE 기반의 스피커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대한 앰프 모듈 렉들이 사라지고 앰프 렉들이 사라질 수 있고 그런 이제 케이블링이나 이런 커넥터들을 이제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가 있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제 단태 앰프를 쓸 때처럼 마찬가지와 이렇게 이제 단태 컨트롤러로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경로 지정을 바꿀 수가 있고 또 각 그룹 면이나 그 면에 대한 그룹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앰프 모듈이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모니터링이 된다는 특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IP 기반 전관 방송도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실제 저희도 이제 수요처의 건설단 공기업인데요. 실제 이런 것들을 요구한 사례가 있어서 제안을 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건설단, 그 공기업에 있는 건설단에서 시공업체 쪽에 IP 기반의 전관 방송을 쓸 수 있게끔 인프라를 적용해 그리고 저희가 가서 그 시스템 구성을 제안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고요. 단태 기반의 장치가 있고 여기 스위치가 있고 이런 POE 스피커나 PO 앰프들이 각 TPS-C에 이제 분산돼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죠.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앰프 렉들이 있고 거대한 방송 단자함이 있고 또 단자함이 있고
아날로그로 2선시, 3선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사실 PA 시스템이나 전관방송에 대한 준공을 처리를 해봤던 수요처 감독이나 시공업체 분들은 대부분의 공감을 하실 텐데요. 이 신축이든 장비 교체든 중축이든 사실 이런 전관방송 시스템이 무결정으로 100% 동작했을 때 우리가 SR 시스템처럼 완벽하게 준공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실제로. 그 담당자들 얘기하고요. 건설업체에서 통신 쪽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많은 아날로그 선들, 특히 2선도 아니고 3선식 선들이 순서가 이게 구간별로 시공업체들이 다 달라요. 여기 공사업체 다르고 여기 업체 다르고 또 층별로도 다르고 또 면적이 넓을 경우에는 면적에서 구역별로도 다 달라요. 이게 한두 개가 막 꼬이기 시작하면은 시스템들이 막 다운이 되고 앰프가 폴트가 생기고 뭐 어디서 선이 바뀌었는지도 못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부분 그냥 야,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냥 여기서 떨어지지 않게 막 트랜스를 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편법을 통해서 대부분 다 가까스로 준공 처리를 하는 경우를 봐요. 그 건설단도 그걸 알아요. 수요처예요. 그 건설단 자체가. 그래서 이 규모 있는 시스템에서 야, 굳이 이 단점들을 안고 뭐 자꾸 뭐 앰프가 떨어지고 문제점이 있고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었는데, 그분들이 뭘 담당하는 파트냐? 이 소방 설비 쪽을 담당하면서 네트워크 인프라를 설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 단테에 대한 내용을 이미 다 공부를 하고 저희를 부른 거예요. 가서 이렇게 이것저것 설명하다 보니까 뭐 지금처럼 저희가 막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 거론한 것들은 그거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됐고요. 이거를 보여주세요 해서 이걸 딱 보여드렸더니 이해를 바로 하시더라고요. 가능한 구조네요. 한 가지, 자기들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IP 기반의 PA 시스템을 적용했던 사례가 있거나 소방방재청에서 이런 시스템들이 기존의 아날로그 시스템과 동등하다라는 추천서를 받아올 수 있느냐,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바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협의 중에 있어요, 현재. 근데 사실 이런 앰프들이 이런 TPS실에 분산되어 있는 이런 개념까지는 소방방재청에서 이미 규정이 되어 있어요. 실제 앰프렉을 TPS실에 두는 경우도 있고요. 아날로그 전관방송일지라도. 이런 소방방재 쪽, 설비 쪽에서 사실상 이게 아날로그 방식이냐 IP 방식이냐를 기술적으로 규정하는 건 없어요. 예. 단지 그런 어떤 소방 설비가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 대한 개념에 대해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제한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한데 모델은 이렇게 되겠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구조예요. 저희가 방재실이 있고 스위치 허브들을 뭐 광케이블이든 랜 케이블을 연결해서 각각의 POM 앰프 모듈들이 스피커 안에 탑재되어 있거나 혹은 이렇게 TPS실에 스위치 허브하고 같이 들어가는 경우라고 보면 돼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규모 있는 내용을 보자면요. 이렇게 마치 이 네트워크는 그 CCTV 설계할 때 내용과 같아요. 우리가 컴퓨터 네트워크망 설계할 때랑 같은 개념이고요. IP 전화기 설계할 때랑 같은 개념의 네트워킹 방식이에요. 방재실에서 지금처럼 보시는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뭐 이렇게 이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그룹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기 꼭대기층에 관리실이 있는데 여기도 방재실에서 쓰는 듯한 유사한 기능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은 랜 케이블을 연결해서 그냥 그 모니터링 환경과 운영 환경을 만들면 된다는 거죠.